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침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병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중 관계는 무려 3000년 동안 관계가 있으니까 사연도 많고 참 여러 왕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병난도를 말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송관계, 고려와 송나라 관계를 말한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역사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 5천년사, 한국 5천년사를 쭉 끼고 있는데, 그러니 한중관계 3000년 말고도 도대체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그런데 한중관계를 가장 밀월관계로 표현할 때 두 시기가 있습니다. 고려와 송나라 관계, 그 다음에 조선과 명나라 관계, 두 시기밖에 없거든요. 두 왕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송왕조하고 명왕조하고. 왜냐하면 다른 왕조는 한 번씩이라도 전쟁을 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애증이 있지만, 순전히 이제 이 우호적인 것만, 소위 밀월관계만 있던 것은 고려와 송나라 관계, 여송관계죠. 조선과 명나라 관계, 조명관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냐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해요. 6.25 때도 우리를 도왔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이제 미국을 혈맹이라고 말하고, 또 천사의 나라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1871년에 신미양년 때 강화도에서 조선과 미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쟁은 한 일은 없지만, 시어도 루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조미 수호 조약을 맺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이해하는 척 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팔아넘긴 것처럼 자기들은 이제 필리핀을 또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던 그런 것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한미 관계를 나무랄 데 없는 문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송관계,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나 조명관계, 조선과 명나라 관계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송나라,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조명관계는 이제 임진왜란이라든가 이순신 이야기가 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그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여송관계는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송관계는 조명관계보다 오히려 더 실속도 있고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 고려와 송나라가 그렇게 우호적일 때도 양국을 괴롭힌 나라가 거란 요나라, 여진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 원나라, 이렇게 세 정복 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정복 왕조로부터 고려도 송나라도 엄청나게 휘날렸어요. 그러면서도 고려와 송나라는 밀월관계가 한 번도 금이간 일이 없고 변한 일이 없어요. 비슷한 때 건국했고 비슷한 때 망했는데, 지금 이제 이 병난도를 이야기 말씀하신 게 이제 고려의 무역항이, 송나라 무역항이 병난도였는데, 병난도가 이제 개성 옆에 예선강이 흘러가는 하루에 있는 이제 무역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로서도 고려가 그렇게 이제 소중했고, 고려도 송나라가 소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요 금원 정복 왕조들이 양국을 괴롭혔고 이간질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중국이 너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 중국이 볼 때 지금 한중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간질시키는 것이 미국이고 일본으로 보일 것이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사드는 이제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변치 말자. 그 다음에 여성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억을 하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실속 있게 서로 무역도 하고 교역을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난도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히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현중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맨날 중국은 우리를 전쟁했다고 하면서 거기다 이제 다 끼워 넣어요. 몽골 원나라도 끼워 넣고, 여진족 금나라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거란족 요나라도 끼워 넣어요. 그것도 다 중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한 거지,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송나라였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세, 요, 금, 원, 거란, 여진, 몽골족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중국 땅을 나중에 차지했으니까 그게 중국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동북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만주지방 이쪽을 이제 무대를 해서 주로 이제 중국을 넓혀갖고 이쪽으로 또 이제 우리 고려나 고려를 이렇게 침략했던 거죠. 송나라를 또 침략했고. 그러니까 이간을 시킨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양쪽에다 침략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거란이 한번 쫙, 그리고
여진족이 큰 나라가 또 쫙. 그 다음에 원나라는 이제 완전히 뭐야, 중국 전체를, 그 다음에 고려도 전체를 싹 먹었죠. 고려는 이제 부마국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고려 왕이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그 사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먹힌 거죠. 독립국은 아니니까. 오죽하면 이제 임금들 이름도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이런 식으로 앞에 충자 붙인 거 아니에요. 공민왕, 공양왕 이런 식으로 앞에다 공손할 공자 붙인 거고. 뭐냐면은 누구한테 충성, 누구한테 공손해라?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하고 원나라 황제에게 공손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무조건 뭐 중국을 막 우리 침략했다. 그래갖고 막 그 요나라 거란종만 하더라도 3번 침략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유명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강조,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강감찬, 뭐 이런 식으로 기주대첩 이런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의 침입이라고 이제 말하면 곤란하죠. 금나라는 이제 뭡니까? 침략보다도 우리가 이제 미래 지뢰 이제 4대 하기로 해서 김부식은 4대 하기로 하고 묘청은 4대 하기로 하고 묘청은 방금 4대 안 하기로 해가지고서 우리 내부에서 이제 김부식이 침급하고 묘청이 방금하니까 김부식이 묘청을 토벌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금나라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신하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쟁까지는 전쟁하기 전에 지뢰 아예 4대 하기로 한 거니까. 그다음에 몽골 원나라도 여러 차례 침략을 해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마국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멈췄죠. 그러다 이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몽골을 이긴 건 아니고 몽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벗어나자마자 나중에 이제 고려도 망하고 조선이 된 건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한테 내년 200억 불씩 보내기로 했죠. 물론 말은 투자는 공목이지만 사실 이제 삥을 뜯긴 거 아니니까 10년 동안 뜯기로 한 거 아니에요. 2천억 불을 200억 불씩 해가지고 그 10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이 한미 관계가요. 저는 그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거란족 요나라가 송나라한테 매년 3패를 받았어. 3패를. 또 삥을 뜯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 거죠. 그런데 송나라가 그러니까 매년 그 요나라에게 거란족 요나라에게 3패를 보냈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요나라가 동생하고 송나라 형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하기로 하고 3패를 준 것이죠. 근데 우리 한미 관계는 뭡니까? 미국이 형이고 한국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 동생한테 삥을 뜯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 뜯고 있는 돈이 매년 200억 달러씩 뜯어가겠다는 돈이 3배 치고는 아주 고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세계사를 공부할 때 송나라가 거란족에게 요나라에게 매년 3패를 바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명목은 하사금이다 이렇게 하지만 뺏긴 거니까 바쳤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에게 하사금이라는 말은 간이 꺼내지도 못하고 마치 무슨 빌린 돈을 간 것처럼 실제로 그래요. 트럼프는 너희가 지금 너희 한국이 우리 미국한테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동안 많이 뜯어먹고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이건 뭐 미국이랑 투자하지 쳐라.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먼저 투자하고 남은 건 회수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금만 회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거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뜯는 건데 그냥 뜯기 뭐하니까 말을 만든 거죠. 사실은 삥 뜯는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역사는 너무나 돌고 도는 것이지만 한미 관계 이렇게 될지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미국은 심지어는 그린란드도 처음에는 갖겠다고 하더니 유럽에서 이제 유럽연합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갖겠다는 것은 아니고 돈 주고 살 거라 하는데 제가 주겠어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할 때 평택 기지를 갖다가 팔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서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월세라도 주고 쓰느냐 공짜로 쓰는데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평택 기지는 그 전기요가 이런 것은요 수도 이런 것은 돈을 이런 정도 안 내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줘요. 그리고도 이제 주둔비를 또 줘요. 매년 주둔비를 주고 있죠. 그러고 이제 그 미군이 북한에 대한 전제 억지력을 가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에는 줄만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덕보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군 힘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억지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로도. 이제 북한은 안중에 없어요. 그렇죠. 북한은요, 북한 전체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그 국방비 예산이죠. 국방비 예산. 전체 예산의 국방비 예산이 우리가 지금 한 3%가 안 되거든요. 그놈보다도 적어요. 4배나 적어요. 북한 전체 예산이. 그럼 돈으로 갖고 해도 북한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 북핵 갖고 이긴다고요?
북핵은 여기다 놓고 쏴봐야 지 잘못해서 쏘는 거 그건 헛짓거리예요. 그 다음에 북핵 쓴다는, 핵을 쓴다는 이야기는 잘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김정은이도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여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돈 받으면서 미군 주도해도 이건 절차를 받냐.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지금 북한 억지력이 아니라 대중 억지력, 그 다음에 인도太平洋 지역 억지력으로 좀 주도롭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한미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야 뭐 정작권도 우리한테 빨리 돌려달라, 그 다음에 핵잠수함 그것도 우리 좀 허락해달라, 핵연료 제철도 우리 허락해라, 왜 자꾸 못하게 막냐. 왜냐하면 지금 핵연료 제철 같은 것도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철을 못하니까 어떤 폐기물 쌓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연료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핵무기 만들까봐. 우리가 핵무기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선 그거라도, 왜냐하면 지금 경주 폐기장이라든가 대전에 뭐 어디 뭐 임시 폐기장 전부 다 꽉 차가지고서 계속 더 둘 데도 없고, 그것이 무슨 저기 뭐야 어디 간단한 연탄재도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2차적으로 위험한 것인데, 그거를 제철에 다쳤으면 연료비도 안 들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핵무기 개발한다고 치고. 근데 일본은 또 하게 해줬어요. 제철을. 우리만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이제 뭐 지금 뭐 핵 양 들어준 거 좀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진 건 없는데, 기분 좋게 뭐 딱 돼야 되는데 이번처럼 뭐 다 되나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다 됐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연료 폐기물로 딱 두 대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방패장 둔다니까 여기저기 대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는 방패장 못 둔다고, 폐기물장 저기 이 뭡니까 그 방사능 폐기물은 못 둔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미국은 그런 지위고, 그래서 우리가 미군에 대해서, 주한미군에서 아주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발언권이 이제 세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뭐 해군력 같은 이런 것은 군함도 만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손벌려야 될 입장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말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 지위가 높아진 거죠 그만큼.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실력을 알게 해준 거예요. 전 세계들이 방산 무기를 갖다가 생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았죠. 근데 후진국이니까 우리는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항상 준비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진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산 5강인데 지금 우리가 방산 5강을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 우리도 무슨 평화를 사랑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잘 된 것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실력을 우리도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고 세계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럽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그들은 이제 방산무기 그딴 거 안 만들었거든요.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좀 그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랬다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신세지는 처지가 됐고,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비싼 오일 달러 막 그냥 서투팔고 싸두고 있는 달러를 갖다 뭐 살까 걱정하는데, 무기 살 때마다 맨날 미국에서 사면은, 미국은요 무기를 팔 때도 항상 뭐냐면은 최신 무기는 안 팔아요. 한 단계 밑에 거, 쉽게 말하면 그 시대 지난 거, 유행 끝난 거, 그거 팔아요. 2월물 그걸 팔고서 그 다음에 팔아도 꼭 뭐냐면은 부품이라는 것은 나중에 거기서 갖다 써야 되게끔, 고장나면 거기다 가서 고쳐야 되게끔, 그 다음에 뭐 소모품도 거기서 중고만 사야 되게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어떤 컴퓨터 회사는 질 것만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컴퓨터는 그 몇 푼 안 되지만은 도대체 비행기나 전투기나 또는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파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팔아요? 오히려 팔고 거기다가 공장 짓고 거기다 우리가 기술자 보내서 현지에 생산하고 그렇게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중동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한국을 막 좋아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우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중국 역사를 제가 마침 이야기를 이번에 꺼냈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맨날 침략해 먹었다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요 나라, 그 나라, 원 나라는 거기서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6.25 때 중공군이 들어온 것도요, 맞아요. 침략한 건 맞는데, 그거 사실은 그렇게 안 들어와도 될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중공군은요 49년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50년도에 6.25가 있었죠. 1년 만에 한국전에 참전해야 되는데 중공군이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오죽하면 안 되냐면은 자기들 턱 밑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원래는 6.25가 딱 터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평양까지 갔는데 6.25가 6월 25일에 터졌잖아요. 평양 들어간 날이 며칠이냐면 10월 19일이에요. 넉 달도 안 돼가지고 평양을 우리가 전쟁했어요. 평양하고 원산하고. 북한에서 평양하고 원산까지 전쟁이 차지했다 그러면요, 나머지 위에 신을지나 이런 것은요 차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뭐 그거 다 뭐 함경도 이런 것은 사실 그 뭐 지도에서 보면 면적만 없지 다 산이라 쓸 데도 없는 땅이에요. 평양시하고 원산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서 인천항, 부산항하고 원산항이 제일 상한 거 아니에요. 평양이 그 다음에 북한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김일성이는 신의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승만이가 부산으로 도망가듯이. 그래가지고 신의주로 도망간 김일성이가 휴전제의를 했어요. 그럼 그걸 덥석 받아야죠. 이승만이나 메가드가. 근데 이승만이는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이승만이는 뭐 그 발언권이 없으니까 우선은 메가드가 안 받았어. 예! 메가드는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2차 대전 영웅이 되면서 대통령 그 후보자 끝냈다고 나와서 사실 그 뒤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됐잖아요. 메가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자기가 스타가 돼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이건 뭐 평양하고 원산하고 차지한 것은 봐야 안 차고 이거 그냥 중국까지 그냥 그 압록강 건너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중국이 지금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는데
할 말이 많겠어요. 저 근거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저 미군이 그냥 갑자기 압록강 넘어서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밀렸어요. 일사후퇴가 그거 아닙니까? 서울까지 뺏겨붙잖아요, 도로.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2년 반 동안 전쟁을 휴전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성은 원래 남한 땅이었는데 개성을 뺏겨버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휴전된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뭐 개성을 뺏겼는데 그나마 저 김대중 때 또 개성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군대가 많은 거예요. 김대중이 김정일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개성공단 만드는데 군대 있으면 쓰겠어? 밀어 뒤로. 그래서 김정일이 뒤로 밀어줬어요, 군대를. 그래서 개성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박근혜가 그 전승절에 베이징 가가지고서 갔다 와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는데 미국이 박근혜가 베이징 전승절 갔다 오고 민통을 박혀가지고 박근혜한테 협박해갖고 박근혜가 그냥 미국 그 협박이 눌려가지고 개성공단을 철수한 거 아닙니까? 안 하고 버텨야 되는데 좋아요. 철수는 했다 쳐요. 나중에 문재인이라도 그걸 다시 복원해야죠. 그 모자란 인간이 그냥 뭐 저기 복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왜냐면은 이거 김정은이하고 저 뭡니까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삼각 그 아주 몇 번이나 만났어요 도대체. 모적일 때. 그때는 왜냐면 개성공단은 그거는 저기 뭡니까 이 유엔 제재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래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 문재인 그때라도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저 바가도 폼나게 더 완벽하게 뭐 할 거 없나? 그것도 자꾸 뭐 저기 북미 회담한테 끼어들어가지고서 안 그러면 통일 복랑한다고 한국이 빠진 곳은 없어야 한다고. 아이 북한에 가서 저기 15만 간중 모아놓고 그 뭡니까 5일 경기장인가요? 편향이 그거 가서 연설도 했잖아요. 그만 했으면 됐지 뭐. 개성공단 다시 복원하고 사실 금강산 강강도 다 수도 있었어요. 문재인 때는 하려고만 들면 못 하고 없었죠. 근데 이제 안 하고 있고 뭐 그냥 점잖하게 뭐 빼다가서 무단 윤석열이나 키워가지고서 자기가 먹힌 그런 일이 됐었는데 나는 이제 중공군의 개입 이것은 일단 우리도 그 착각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개입한 것이 뭐 용서하자는 아니지만은 용서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휴전협정 맺어가지고서 지금 80년 동안 이제 전쟁을 않고 지금 이날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휴전협정 당사자도 뭐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빨리 이제 정전하고 그리고 뭐 지금 어차피 김정은이는 뭐 여기를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한민족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김정은이 그거죠. 앞으로 무슨 뭐 남북회담 하더라도 A국가 대 B국가 가자는 겁니다. 한민족 대 한민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뭐 전쟁 없고 평화만 유지하는 방법이라면은 한일 간에도 전쟁 없고 평화 유지하는 서로 수교하고 그러는데 남북 간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까짓 것이 뭐 남한 북한 또는 남조선 북조선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거기는 뭐 조선 그렇게 하고 그냥 서로 수교하고 뭐 서로 외교관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오늘 마치겠습니다.